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5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195회를 달려왔는데요. 새로운 패턴 또 새로운 컨셉으로 찾아보려고 개편 작업 진행을 한 달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와 한준희 위원님이 사석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시려고 네. 당분간 안 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설 잘 세시고 네. 미리 인사드립니다. 아니 저 진행자 공모는 안 하세요? 네, 어떤 분이 좋을 것 같다. 남자도 상관없습니다.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원투펀치 진행으로는 누가 전문성도 있고 잘 좋다. 어쨌든 그런 좋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진행 경력이 있으신 방송인 지원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 참 얼어붙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뭐가 얘기할 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굵직굵직한 이적이 없네요. 네, 막판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메라 리가 선두권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1위와 2위 승점 48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의 맞대결 프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라리가뿐만이 아니라 이 두 팀의 대결은 유럽 축구 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엄청난 빅매치인 것만큼은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시메오네 감독이 근년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이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지금 리그 2무 6패 상당히 약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리그 우승을 이제 동시에 차지했던 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에게 안 졌습니다. 그렇죠. 다 비기고 네. 오히려 한 경기를 맞습니다. 이겨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탈락시켰던 적도 있는데 이제 MSN이 자리를 잡은 지난 시즌부터는 지금 각종 대회 5연패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면 아틀레티코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연패하고 있는 흐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파란색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본 포메이션, 또 빨간색이 바르셀로나라고 친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맹위를 떠쳤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그때는 그래도 강한 전방 압박,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 내려서서의 엄청난 두 줄 수비도 좋았습니다만 공격에서도 그래도 골을 넣어줘야 될 때 넣어줬는데 요즘에는 고딘 선수가 정말 든든히 받치고 있는 수비 라인은 리그에서는 정말 막강의 수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스트라이커가 없네요. 확실히 골을 넣어줄. 네, 그리즈만 선수가 지금 오히려 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 네, 그리즈만 선수는 훌륭하죠. 아틀레티코 네.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셀타비고와의 2차전과 최근의 약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을 제가 몇 년 만에 최초로 약간 비판할 거리를 하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셀타비고와의 2차전에서 저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앙헬 코레아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는지.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앙헬 코레아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경고 누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세비야전을 중계도 해드렸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안타깝게 경고 누적이 되는 바람에 코레아 선수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말에. 그러면은 셀타비고와의 주중 경기에서는 저는 코레아 선수가 선발이었어야만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폼으로. 그리고 이제 코레아 선수가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즈만 선수도 있기는 하고 야닉 카라스코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코레아 선수야말로 이른바 팬들이 이야기하는 엘 크랙. 뭔가 상대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상대를 파괴하면서 뭔가 예측 불허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크랙 기질의 그렇죠. 선수가 앙헬 코레아 선수거든요. 이 코레아 선수를 선발로 안 쓴 것도 이상하거니와 아틀레티코가 중앙 공격 자원 중에서 지금 골이 잘 안 터진다. 잭슨도 안 터지고 토레스도 안 터지고 토레스 선수는 최근 부상도 있지만은 비에토 선수도 셀타비고와의 2차전에서는 매우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비에토 선수가 거의 최저 평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셀타비고 전에서 아주 못한 경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코레아 선수가 아주 정통형의 센터포워드라고 보기는 약간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는 윙포워드 성향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선수기는 합니다만 사실 아틀레티코가 중앙 공격수들이 골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앙헬 코레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가. 코레아 선수가 중용을 계속 못 받으면서 미드필드는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창의성이 좀 떨어질 법한 미드필드 구성이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시메오네 감독이 저는 어떤 컨셉, 어떤 전략
일단 경기를 출발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틀레티코가 일단 바르셀로나에게 시즌 초반에 한번 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한 경기 적게 치른 가운데 승점이 같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적게 치른 한 경기를 이긴다 치면 사실은 3점에다가 3 플러스 한 0.1점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메라 리가는 아시다시피 승점이 나중에 동률이 승자승이니까. 되면은 상대 전적이 그렇죠. 우선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만약에 정말 올 시즌 라리가 우승을 노린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공격적인 컨셉을 전반부터 한번 맞부딪혀 볼 네.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과연 시메오네 감독이 그렇게 할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우승을 노리려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르셀로나가 다른 팀들에게 좀 실족을 하거나 승점을 잃는 상황에서 이제 아틀레티코가 장기적으로 추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3.1점 정도의 차이가 현재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번 판에 우승을 원한다면 바르셀로나를 한번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의 경기들을 보시게 되면 말라가전도 그랬고 빌바오와의 코파델레이 2차전의 전반전 좀 부진했죠. 매우 상당히 빌바오에게 고전하더라고요. 매우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엮어갔던 팀들의 공통점을 보면 높은 사실은 지역에서의 압박. 네,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갔을 적에 사실은 바르셀로나를 좀 당황하게 그렇죠.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쯤은 한번 바르셀로나를 이길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말라가와 빌바오의 모습이 바르셀로나를 고전을 시킨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하게 높은 지역 압박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그런 상황이 나왔음을 고려해 보면 예를 들어 4-3-3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4-3-3으로 나가면서 그리즈만 선수를 왼쪽 측면에다 놓고 여기는 비에토 선수의 셀타전 폼을 봤을 때는 차라리 잭슨 선수가 들어오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라스코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앙헬 코레아 선수가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리스만, 잭슨, 카라스코로 일단 최대한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멤버를 구축한 다음에 이 중앙은 이제 조금 더 두텁게 해야죠. 이제 가비, 뭐 코케, 사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토마스 파티 같은 선수를 전반부터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태의 이런 구성으로 한번 해서 중원에서의 싸움도 해주고 공격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래도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로서 한번 시메오네 감독이 할 건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4-4-1-1 정도로 해서 그리즈만 선수에게 좀 자유를 주고 이쪽에 수비력이 좋은 4명의 미드필더를 그대로 투입을 하면서 좀 더 어떤 네. 좀 안정지향적인 그러한 운영을 할 건지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시메오네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메이션도 달라질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도 약간은 변화가 올 수가 있는 아틀레티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톱이 전방 강한 높은 라인에서부터 압박을 가열차게 강건하게 다 수행은 안 하고 이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백패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백패스가 나오거나 횡패스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거나 그때 달려 들어가죠. 네. 그럴 때 우다다다닥 네. 전체 팀 압박이 들어갑니다. 네, 고를 때만 노리고 있다가 팀 압박이 들어가고 그것을 풀어 헤쳐서 탈 압박이 될 경우면 내려서서 두 줄 수비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수비 방식은 좋다 이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대부분 다 높고 많은 기동력을 요하는 축구인데다가 지혜롭게 뛸 때와 안 뛸 때를 구별하면서 네. 무리하게 너무 높은 라인에서 그냥 무작정 압박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기다리다가 압박을 하고 여기 내려서서도 두 줄 수비를 하다가 자신의 존에 들어왔을 때 MSN이 주고받고 원투패스 부분 요소만 하는 자기 존에 들어왔을 때 강한 압박, 네, 협력 압박 이것을 통해서 끊어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공격에서의 패턴인데요. 실점은 지금 MSN의 공격력과 바르셀로나의 공격이면 지금 아무리 8실점 리그 8점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도 골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실점합니다. 예, 실점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이기려면 생각하는데 득점을 해야죠. 그렇죠. 문제는 득점 패턴인데 네. 예전에는 그래도 길게 때려 넣거나 만주키치가 있을 때도 그랬고 약간의 공격 패턴이 좀 다양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여기서 끊어서 어떻게든 그리즈만도 그렇고 주고받고 물론
다시 또 점유율 확보해서 자신들이 아주 쇼패스 게임을 잘하는 경기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습니다만 그런 기복이 사실은 경기마다 좀 있다면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경기 패턴을 롱패스에 기반한 패턴과 적절하게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얘기 전술적인 변화도 좋은데 일단은 선수의 성향의 변화를 좀 바꿔주면서 공격의 패턴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라. 그리고 조금 더 공격에서도 실리적인 색깔을 찾되 거기에 맞는 선수를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라. 지금 비에토 라인을 그리즈만으로 같이 놓고 나가는 방식은 답답했던 공격 패턴의 지속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한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바르셀로나인데요. 알바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은 뭐 됐다고 하죠? 네, 훈련에 복귀가 됐고 아마도 최근에 이 자리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도 나왔다가 마티우 선수도 뭐 나왔다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힘들다는 것을 바로 이제 어제 새벽에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도 그렇죠. 증명을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알바 선수가 못 나오고 마티우 선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만 선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럴 때는 여기는 비에토 선수보다도 아주 최근에 폼을 보면은 비에토 선수가 지금 약간 또 의기소침한 정도로 네, 셀타비고전에서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 선수가 좀 낫지 않겠나. 그리스만 선수를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알바 선수가 지금 회복이 돼서 훈련의 가세가 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기 때문에 알바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알바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를 그래도 공격적으로 가장 괴롭히기 위해서는 이 알바 선수가 나오든 마티우 선수가 나오든 이쪽 측면에서는 결국 돌파라든가 뭔가 의외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와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리즈만 선수가 여기 와야 된다. 물론 그리즈만 선수를 중앙에다 놓고 카라스코 선수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이쪽에는 이제 뭐 코케라든가 사울 같은 선수가 오는 방안도 있기는 하겠죠. 잭슨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런 방안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잭슨 선수가 들어갔을 때 뭔가 연계라든가 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설사 이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연계라든가 약간의 포스트 플레이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즈만과 카라스코를 양측면에 붙이면서 잭슨을 하나 여기다 남겨두는 것이 전체적인 바르셀로나의 최근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나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는 측면에 왔을 때 수비도 엄청나게 어차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리즈만 선수는 이쪽에 보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코파델레 2차전 때 부스케츠와 이니에스타가 이제 고열 때문에 일단 벤치로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뭐 다시 회복이 돼서 완전히 됐다고도 생각이 뭐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 완전한 컨디션이 아닐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승부를 보기 위해선 결국은 위험 지역에서 현재 컨디션으로 보면은 약간 바르셀로나도 지금 중앙 라인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한 압박 속에 9월 달에 있었던 약간의 컨셉을 둔 그러한 부분 압박보다는 전방위적인 높은 라인의 압박을 가하면서 기동력으로 한번 도전해 볼 단계다. 거기서부터 끊어서 찬스를 맞거나 아니면은 역시 또 카라스코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안 터지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카라스코 선수는 드리블 돌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그런 선수들 한 방. 고딘 선수가 그래도 큰 경기 때 가끔은 해주니까. 그렇죠. 고딘이 가장 미들맨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난 시즌 대비 기준으로는 지금 아틀레티코는 요즘은 라리가 전체에서 세트피스가 중위권밖에 안 돼요.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은 넘사벽의 상위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득점 패턴이 제일 큰 것은 두 개. 긴 공격을 병행할 때 세컨볼 싸움, 상대 숫자가 좀 적을 때 거기서 어떻게든 우당탕탕 싸움을 해서 끊어내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공격. 그 다음에 전방 높은 라인 압박 속에서 뭐 피케라든지 이러한 센터백들의 실수 유발을 시켜서 들어가는 골. 그것이 사실은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래서 어떻게든 두 골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격적인 운영. 한 골을 좀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엔 확실히 우승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빌바오전처럼 했는데 90분간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그 관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지만 12월 31일부터 한 달 사이에 10경기째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3일 간격으로 한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최근 중원만 보더라도 최근 이제 코파델레이 포함해서 3경기를 보면은 부스케츠, 라키티치, 이니에스타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은
부스케츠, 투란, 뭐 이니에스타가 네.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마스체라노, 세르지, 라키티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MSN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원이라든가 포백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가져갔거든요. 그 중에는 물론 알바 선수처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셀타 세비야 셀타를 상대한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뭐 에스파뇰과의 혈투도 있었고 뭐 빌바오전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의 또 최근의 로테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아틀레티코가 사실 지금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우월한 상황이 될 수는 없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난관을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네. 관건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봐요. 3명의 미드필드를 구성을 할 때 지금 가비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좋았었다가 셀타비고 2차전을 보면 가비 선수도 최근에 연이은 그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마스 파티 같은 선수도 한번 모험적으로 써볼 네.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코케, 파티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사울 선수에게 맡기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코레아 선수 아까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요번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모험수 평소에 줄곧 해와서 바르셀로나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와는 약간은 다른 수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 좀 젊은 선수들, 기동력 있는 선수들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아틀레티코에서는 의외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쪽에 시메오네 감독이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야 될 경기가 이 경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면은 뭐 2위, 3위 싸움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근데 아틀레티코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금 3점 플러스 알파를 뒤지고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한 번은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 경기 지금 더 치는 상황에서 승점이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경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6점짜리. 상대방의 승점은 줄이고 본인 승점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상대 전적을 맞춰놔야죠. 그렇죠. 상대 전적을 맞춰놓을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냥 언뜻 외형적인 현재 상황만 보면은 창과 방패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의 상황은 방패만 계속 들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동의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패에다가 지금 뭔가 좀 송곳을 좀 달아놓는 그러한 이제 변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아틀레티코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바르셀로나 팬들께 뭐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가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알바 선수의 컨디션이 어떨 거냐. 그리고 뭐 이니에스타라든가 또 최근에 투란 선수도 바이러스로 조금 쉬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수들 나왔을 때 컨디션이 어떨 거냐에만 약간의 변수가 있을 뿐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거의 최선의 멤버로서 거의 최선의 하던 플레이를 바르셀로나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변수는 아틀레티코가 어떤 포메이션을 쓰느냐, 어떤 컨셉으로 이 경기에 임하느냐, 어떤 또 선수 구성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 경기의 거의 모든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아틀레티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라운드 최고의 해외 축구 빅매치입니다. 네, 놓치시는 분 없이 아주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 달 쉬었다가 3월 4일에 196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